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코고나다 감독의 애프터 양과 함께합니다. 기억을 통한 사유가 인간만의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계와 인간을 가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전에 기계에 저장된 메모리를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합당할까요? 그건 역시 인간의 관점에서 서술되는 그 무엇은 아닐까요? 애프터 양은 인간의 외양을 한 안드로이드 테크노 사피엔스가 다문화 가정의 보편적 일원으로 녹아든 근미래가 배경입니다. 제이크와 키라 부부는 입양한 딸 미카를 위해 중국인으로 설정된 테크노 사피엔스 양을 구매해 함께 살아왔습니다. 어린 미카가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죠. 양은 미카의 다정한 오빠, 제이크 부부의 속 깊은 아들로 오랜 세월 함께했습니다. 어느 날 양이 갑자기 작동을 멈추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미카의 양육을 양에게 전담하다시피 했던 부부는 당혹스럽습니다. 미카는 오빠를 잃었다는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키라는 미카가 슬픔을 경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이크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양을 수리할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양을 정식 경로로 구매하지 않았던 탓에 여러 수리업체를 전전하던 제이크는 그의 중심부에 숨겨진 기억장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양에게는 가족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오랜 세월과 기억이 존재합니다. 애프터 양의 원작은 알렉산더 와인스타인의 남편 양과의 안녕입니다. 소설이 극중 주인공과 로봇 수리자들 사이의 논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친 것과 달리 영화는 화자의 제이크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가 양의 메모리를 들여다보며 가족과 함께한 시간을 돌아보는 구성으로 확장했습니다. 양이 거쳐온 시공간을 통과하면서 관객에게 일종의 명상과도 같은 경험을 안기는 것은 이야기를 감각적으로 비주얼화하는 코고나다 감독의 장기가 10분 발휘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코고나다 감독의 애프터 양과 함께합니다. 코고나다는 테렌스 멜릭, 페데리코 펠리니 등 현존하는 시네아스트들의 작품 분석에 초점을 맞춘 필름 에세이 작업을 이어온 영상작가로 유명합니다. 그의 예명은 일본의 거장 오지 야스지로 감독과 작업했던 각본가 노다 코고의 이름에서 단어의 순서를 바꿔 조합해 만든 것입니다. 코고나다는 애프터 양 이전에 선보인 첫 장편 연출작 콜럼버스부터 공간과 인물의 내면을 사색하는 듯한 특유의 인상적 연출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콜럼버스는 모더니즘 건축 양식의 메카인 미국의 도시 콜럼버스를 배경으로 합니다. 도서관에서 일하는 케이시, 아버지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 도시로 온 한국인 남자 진이 조우합니다. 아버지와 정서적 교류가 없었기에 진은 그다지 슬퍼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이 도시는 건축가 아버지의 탐구 영역이었으며 기념비적인 건축물이 많은 곳입니다.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은 함께 도시 곳곳을 다니며 이야기를 나누는 며칠을 보냅니다.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건축물들이 사람들의 일상 안에 가깝게 닿아 있다는 점이 도시의 특이점입니다. 이들이 거니는 공간은 아름답습니다. 노스크리스천 교회, 에로 살인앤이 짓고 어윈 밀러가 살았던 집의 정원, 제임스 포시액의 병원,
데보라 버크의 어윈 유니언 뱅크 등 고유한 명상 영상과도 같은 영화에서 중요한 건 카메라가 그 건축물 자체가 아닌 안의 사람들까지 함께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케이시와 어머니의 집을 어윈의 주택과 번갈아 비추거나 완벽한 모양의 공공시설 안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모습이 비칩니다. 광장에서는 그 안의 사람들이 공간을 함께 구성하는 듯 보입니다. 이건 진의 아버지가 말하던 영혼이 담긴 모더니즘의 풍경이기도 합니다. 삶의 모양을 탐구하는 것,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름다움을 포착하려는 작가적 시선은 애프터양 이전의 콜럼버스에서부터 이미 완성된 코고나다 감독의 정수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코고나다 감독의 애프터 양과 함께합니다. 사람들의 몸을 감싼 부드러운 색감과 소재의 옷, 고요한 생활과는 별개로 애프터 양이 보여주는 미래 사회에는 사람들 사이에 미묘하고 차가운 단절이 존재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치게 깨끗하고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가족을 제외하고 사람들은 주변의 그 무엇과도 깊게 소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안에서 안드로이드인 양은 무엇을 포착하고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였을까요? 애초에 그에게 그런 가능성이 존재할까요? 감독은 제이크가 양의 기억을 들여다보는 과정을 마치 드넓은 우주를 유영하는 듯한 연출로 선보입니다. 제이크가 열어본 양의 기억은 인간의 유한성을 목격하는 과정입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기에 더 진하게 느껴지는 아름다움과 슬픔이 그 안에 존재합니다. 총 3번의 각기 다른 삶을 살았던 안드로이드 양. 제이크는 그렇게 온전한 인간이 아닌 존재의 기억을 통해 가장 인간다운 무언가를 목격합니다. 이때 유한성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존재는 양입니다. 인간은 애벌레에겐 끝이지만 나비에겐 시작이다라는 말에 매달려 언젠가 찾아올지 모르는 희망을 말하려 합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양은 말합니다. 그런 믿음은 제 프로그램엔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마지막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해도요. 양이 남긴 기억들은 일견 사소합니다. 그를 거쳐갔던 모든 가족들의 일상, 햇볕이 벽에 들이오는 그림자, 풀밭의 따스한 촉감, 애정을 느끼는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죠. 제이크는 양의 메모리에 저장된 가족의 순간을 통해 이따금 자신의 주관적 회상을 겹치기도 합니다. 객관적으로 기록된 과거는 제이크가 떠올린 과거로 다시 한번 변주되어 영화 속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콜럼버스가 건축물의 역사와 그것을 바라보고 감정을 포개며 고여있는 시간을 순환하기 시작한 이들의 이야기를 그렸듯 애프터 양은 기억이라는 개인의 건축으로부터 치유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코고나다 감독의 애프터 양과 함께합니다. 양은 제이크 가족과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짤막한 에피소드로서 등장하는 이 장면에서 양은 셔터를 누르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서 있죠. 이때 기억의 장치는 2개입니다. 가족의 모습을 사진이라는 물리적 형태로 포착하려는 카메라, 동일한 모습을 기억에 저장하는 주체인 양이 있습니다. 빨리 오라는 제이크의 손짓에 양은 가족에게로 다가갑니다. 양은 이제 가족과 함께 프레임 안에 포착됩니다.
카메라 렌즈 안에서 거꾸로 뒤집힌 사진의 상으로 온전한 가족의 모습이 보입니다. 제이크는 이런 양의 기억을 바라봅니다. 사진을 보듯 영화를 보듯 감상할 수 있죠. 검은 안경을 끼고 한 곳을 응시하며 양의 기억을 보는 제이크의 모습은 극장 안에서 영화를 보는 오늘날 관객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 명의 사람이 상자장치의 구멍을 통해 짧은 움직임을 보는 초기 영화 전시 장치인 키네토스코프를 연상하게 되기도 하죠. 사진과 포착, 영화와 재생, 인간의 시공간을 기록함으로써 관객 각자의 사유를 재생산하는 영화의 기능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들이라는 점에서 애프터양은 카메라, 나아가 영상 매체의 의미를 폭넓게 가늠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양의 기억은 제목처럼 애프터양, 그러니까 양의 존재가 없거나 불완전해진 이후에 발견되는 무언가입니다. 애초에 그것은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이기도 하죠. 단편적으로 제시된 양의 기억들은 그 의미를 온전히 해석하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가 한 번에 저장할 수 있는 시간은 단 3초이기 때문입니다. 3초짜리의 여러 장면들의 불연속적인 배열은 하나의 이야기로 양의 사연을 꿰어보기엔 어려운 조건입니다. 다만 이 기억을 감상하고 있는 제이크의 존재를 생각했을 때 이 시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의 기억은 제이크의 기억 혹은 해석과 중첩되며 새로운 의미를 만듭니다. 마치 영화나 전시를 보고 난 뒤 관람객들이 작품에 자신의 생각을 중첩해 각자의 고유한 의미를 만들어냈듯이 말이죠.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코고나다 감독의 애프터양과 함께합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 혹은 인간적인 것이란 무엇일까요? 애프터양은 대답을 쥐어주는 대신 이 질문을 관객의 마음 안에 자리 잡게 합니다. 인간 남성인 제이크는 딸의 정서적 육아를 양에게 일임하면서도 안드로이드와 같은 기계의 존재에 대해 은근한 거부감을 가진 인물입니다. 양과 특별한 관계를 가졌던 복제인간 에이다를 만났을 때 제이크는 양이 인간이 되고 싶어 했냐는 질문을 던지죠. 그때 에이다는 모든 존재가 인간이 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인간중심적 사고라 지적합니다. 이 지적은 인간과 안드로이드를 둘러싼 윤리의 문제에서 보다 보편적인 인간사회의 화두들로까지 나아갑니다. 기계를 필요로 하면서도 은근하게 드러나는 인간의 적대심은 다른 인종을 대하는 태도와도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죠. 가령 아시아인의 외모를 지니고 아시아인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양의 태도는 고국이라는 뿌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온 후대 이민자들의 고민에 겹칩니다. 영화에서는 찻집을 운영하는 제이크가 양과 차를 마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이크 못지않게 양도 차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이크와 중국 차에 대해 논하는 양의 기억은 실제 그의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된 것입니다. 양은 말하죠. 차가 그냥 지식이 아니면 좋겠어요. 장소와 시간에 관한 진짜 기억이 있으면 해요. 인간이 음미하는 차의 감각과 프로그래밍된 기계가 신호를 통해 감각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할까요? 경험하지 못한 것을 궁금해하고 내가 겪지 않은 누군가의 기억에 나의 사유를 더해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과정은 세상을 이해하려는 인간성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실제로 찾아올지 모를 미래를 배경으로 존재론적 사유를 폭넓게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애프터양은 좋은 SF입니다. 기억과 정체성, 인간성의 의미를 깊게 탐구하는 철학적인 작품이기도 하죠.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